태국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교실 문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가 크게 향상되고 교실 내 질서가 잡히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 뒤에는 한 태국 교사의 특별한 경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 성공 사례의 배경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연 태국 교육계에 혁신을 가져온 이 놀라운 변화의 진짜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라찬이입니다. 태국 방콕 외곽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15년째 수업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또 아이들과 목소리 싸움을 해야 하나 싶어서죠. 조용히 해. 수업 시작한다고. 제 목소리가 교실 전체를 울려 퍼져도 아이들은 여전히 떠들어댑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다른 아이는 옆 친구와 수다를 떨어요. 뒷자리에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조용히 안 할 거야? 그제서야 몇몇 아이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완전히 조용해지지는 않아요. 항상 어디선가 웅성거림이 들리고 누군가는 계속 딴짓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시작하면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기까지 최소 10분은 걸립니다. 저는 가끔 화가 나서 책상을 탁 치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놀라서 조용해지지만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마치 고양이와 쥐게임 같아요. 제가 감시하고 있을 때만 조용하고 잠시 칠판을 향해 돌아서면 다시 소란스러워지죠.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마다 교무실에서는 학급 통제에 대한 푸념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더 재미있는 수업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요즘 아이들은 정말 통제가 안 돼. 옆 교실 선생님인 솜차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보다 경력이 많은 분인데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야. 아이들이 점점 산만해지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해가 갈수록 교실 분위기를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부에서 공문이 한 통 내려왔습니다. 세계 교육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교실 문화가 화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수업 중 질서 유지와 학생들의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일까? 저는 컴퓨터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 교실 풍경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영상 속 한국 아이들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 진짜로 집중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떠들지 않고 딴짓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교실이 존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교육부에서는 곧바로 교환교사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선발된 교사들이 한국으로 가서 직접 그들의 교육 방식을 체험하고 배워오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서 벌어지는 소란, 수업 집중도 저하, 학생들의 산만함 등 솔직한 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질서 있는 교실 문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적었습니다. 면접에서 저는 더욱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한국의 질서 있는 수업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놨죠. 면접관들도 저의 진솔한 마음을 알아주었나 봅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꾸리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올 수 있을까?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정말 있을까? 설렘과 궁금증이 뒤섞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신기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저희 나라와는 달랐죠. 내일부터 서울중앙중학교에서 수업을 참관하실 예정입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그 유명한 한국 교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교문 앞에서부터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뛰어다니거나 장난치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저를 맞이해준 담임 선생님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분이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나서 교실로 향했는데 복도에서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도 대화 소리도 저희 학교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물론 완전히 조용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학교 아이들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곧 수업 시작합니다. 김민수 선생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종이 울렸어요. 그 순간 교실에 마법이라도 걸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떠들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교실 뒤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시간입니다. 교과서 펼쳐주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일제히 교과서를 펼쳤어요. 그 과정에서도 거의 소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훈련된 군인들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약간 무서웠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의 집중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딴짓하는 아이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교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하자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라도 내면 다른 아이들이 쳐다볼 정도로 조용했어요. 저는 교실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 건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자 여러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소리를 지르거나 저요 하며 떠들지 않았어요. 조용히 손을 들고 선생님의 지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섭도록 조용하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로 조용한 교실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인형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학교 아이들보다는 훨씬 조용했어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민수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교무실에서 동료들이 한국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조용했다고? 솜차이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수업 시간에는 정말 조용했어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어떤 선생님은 부러워했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오히려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좋은 건가? 아이들이 너무 억압받는 건 아닐까?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온 교육 컨설턴트 사토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교육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토가 관심을 보이자
저는 한국에서 본 교실 풍경을 설명해 드렸어요. 하지만 사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건 억압이죠. 사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감시받는 아이들이 무슨 창의력이 생기겠어요? 그런 건 진짜 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사토의 말에 당황했어요. 분명히 한국 교실에서 느꼈던 그 질서로움과 집중력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억압이라니요. 하지만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집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죠. 사토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대식 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창의적인 사고는 기대할 수 없죠. 사토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해 보였어요. 정말 아이들이 무서워서 조용히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토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태국의 교육 방식이 훨씬 건강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활발하게 토론하는 분위기 말이죠. 물론 좀 시끄러울 수 있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무실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사토의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누군가는 맞아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차니 선생님, 한국에서 본 것들에 너무 매혹되지 마세요. 사토가 저에게 조언하듯 말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정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들의 스트레스, 창의력 저하, 개성 억압 등 말이죠. 저는 사토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에서 본 그 조용하고 집중하는 교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아이들이 정말 억압받고 있었던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어보자 사토가 미소를 지었어요. 간단해요.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국의 교실이 억압적인 건가? 아니면 사토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교육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어요. 사토의 조언을 반영한 내용이었습니다. 학생 중심의 자유로운 교실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교사들에게 더욱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수업 환경을 만들라고 권고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지침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방향일까? 한국에서 본 그 질서로운 교실이 정말 잘못된 건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지침이 내려온 후 저는 사토의 조언에 따라 수업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월요일 아침, 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수업 방식을 설명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질문도 많이 하고 자신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칠 후부터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점점 더 자유분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업 중에도 마음대로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는 수업과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수업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는 허락해줬지만 그 아이는 화장실에서 10분이 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화장실 가고 싶어요. 다른 아이도 손을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교실을 나가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그걸 방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 재밌는 동영상 있어.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주의를 주려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수업 중이에요. 제가 말하자 잠시 조용해졌지만 금세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이들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만화책을 보고 다른 누군가는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성적이었어요. 중간고사 결과를 보니 평균 점수가 이전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라찬이, 무슨 일이야? 내 반 아이들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시도해봤다고 설명했지만 교감 선생님은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교육 실험은 좋지만 아이들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않나? 다른 선생님들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만나면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저 때문에 학교 전체 분위기가 나빠졌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가장 힘든 건 학부모들의 항의였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한다고 이야기했나 봐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와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요즘 집에서도 말을 안 들어요. 학교에서 너무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한 학부모의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자유로운 교육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사토의 조언이 옳았을까? 한국의 질서 있는 교실이 정말 억압적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자유롭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질서와 자유 사이에는 분명한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균형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혼란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에서 함께 연수를 받았던 다른 태국 교사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프리다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경력이 많은 선배 교사였습니다. 라찬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프리다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질서 있는 교실, 사토의 조언, 그리고 그 후 벌어진 교실의 혼란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프리다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라찬이, 당신이 한국에서 본 게 정말 억압이었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프리다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다른 걸 봤어요. 프리다의 말이 궁금해서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 아이들이 조용한 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이에요. 배려요? 네, 배려. 수업 시간에 떠들면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용히 하는 거죠. 프리다의 설명을 들으니 뭔가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라찬이. 진짜 억압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프리다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니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선생님들이 큰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프리다가 다시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거든요. 김민수 선생님은 늘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조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해하자 프리다가 설명해 주었어요. 문화예요, 라찬이.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워요.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는 것도 그런 배려의 하나인 거죠. 프리다의 말을 들으니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런 문화가 있다면 어떻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걸까요? 하지만 사토 씨가 말하기로는 그런 게 창의력을 억압한다고 했는데요. 사토 씨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프리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사토가 한국 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도 어쩌면 개인적인 편견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프리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지금 제 교실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거든요. 천천히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프리다가 위로해 주었어요. 먼저 아이들에게 왜 수업 시간에 조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이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한국 교육을 잘못 이해했던 걸까요? 질서가 곧 억압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교육에 대해 다시 검색해 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료들을 발견했어요. 억압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토의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교실에서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됐죠?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수업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하기 어려워요. 다른 학생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공부하고 싶은데 계속 방해받아서 힘들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더욱 죄송스러웠어요.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진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점진적으로 교실 규칙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벌이나 억압이 아닌 배려와 존중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교실 약속을 만들어 볼까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토론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해요.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한 학생이 먼저 의견을 냈어요. 다른 아이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은 수업 시간에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거든요. 또 다른 학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든 교실 약속은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만든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한 달 넘게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한 약속 기억하죠?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에게 저는 부드럽게 상기시켜줬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왜 조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줬습니다. 지금 떠들면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 설명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 아이들이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몇 주가 지나자 교실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시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선생님, 쟤네 너무 시끄러워요.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놀랍게도 아이들 스스로가 교실 분위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교실의 조용함이 억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아이들 스스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만들어낸 분위기였던 거예요. 중간에 사토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라찬이 선생님, 다시 억압적인 교육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사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사토 씨. 이건 억압이 아니라 배려예요. 저는 사토에게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 드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만든 약속,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교실의 변화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막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표현과 수업 방해는 다른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도 배울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질서가 필요한 거죠. 사토와의 대화 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질서와 자유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제 교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질서 있고 집중도 높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어요. 성적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기말고사 결과를 보니 평균 점수가 이전보다 상당히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도 좋아진 거였어요. 라찬이 선생님, 요즘 우리 반 분위기 정말 좋아졌어요. 교감 선생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제 교실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결이 뭔가요? 동료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저는 그간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사토의 조언, 그리고 그 후의 시행착오까지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결국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결론을 내리자 다른 선생님들도 공감했어요. 너무 엄격해도 안 되고 너무 자유롭게 해도 안 되는 거군요. 솜차이 선생님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교실의 변화가 다른 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복도에서도 더 조용히 다니고 다른 수업 시간에도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찬이 반 아이들이 우리 반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옆반 선생님이 고마워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끼리도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해 전화가 오곤 했는데 이제는 감사 인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요즘 집에서도 정말 차분해졌어요. 숙제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요. 한 학부모의 말씀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학교에서의 변화가 가정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수학이 재밌어요. 예전에는 수학을 어려워하던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해서 들으니 이해가 더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 조용함이 아이들의 배려심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배려심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사토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어요. 라찬이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토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선생님 반 아이들을 보니 억압받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요. 저는 사토의 솔직한 인정에 고마웠어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배우는 거죠. 사토가 말하자 저도 동의했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은 거였어요. 1년이 지난 후 교육부에서 저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제 교실의 변화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발표 당일 많은 교사들이 모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질서 있는 교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돌아와서의 혼란,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억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시도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청중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이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벌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면 아이들도 스스로 행동하게 돼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다들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규칙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했어요.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만든 약속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 선생님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협조적일까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설명하고 기다려주면 아이들도 변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발표 후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당장 자기 교실에서도 시도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후,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교육부 정책에도 반영되었어요.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실 문화 조성이라는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전의 자유로운 교실 분위기 조성 지침과는 다른 접근이었어요. 자유와 질서의 균형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사토도 저를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토를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찾는 거죠. 그 후 사토는 자신의 교육 방식도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완전히 한국식은 아니지만 배려와 존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거죠.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제 교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만큼 조용하지는 않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질서와 자유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건 아이들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통제받는다고 느끼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자유분방해서 혼란스럽지도 않아요. 적당한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개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성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어요.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도 좋아진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공부를 즐거워한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동료 선생님들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요. 그 결과 학교 전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더 차분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시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배려심이 가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태국을 방문했어요. 저희 학교도 견학 코스에 포함되었더라고요. 그분들이 제 교실을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태국 교실이 이렇게 질서 있을 줄 몰랐어요. 한국 교육 관계자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분께 그간의 경험을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한 과정을 말이죠. 문화는 다르지만 배려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그분도 공감해 주셨어요. 교육의 본질은 어디나 같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이니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교사들과 함께 배려, 기반 교실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돼요. 가끔 옛날 교실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을 느껴요. 매일 아침 머리 아파하며 교실에 들어가던 때가 있었다니 이제는 믿기지 않아요.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아이들과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낼까 하는 설렘이 있거든요.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한국에서의 그 짧은 경험이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학교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에게서, 동료들에게서, 그리고 매일의 경험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배움을 다시 아이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교육자로서의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더 좋은 교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태국의 문화와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만의 교육 방식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실, 그런 학교를 위해 오늘도 저는 교단에 섭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